풀어보셨습니까?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제 8번부터 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다고 어떻게 계산하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문제의 뜻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식의 모양, 뭐 대부분 다 2차식으로 나오는 경우죠. 2차식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이 있다고 했냐면은 식의 모양뿐만 아니라 변수와 목표값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라는 것은 x의 값 혹은 t 값의 범위입니다. 그렇죠? 변수의 범위, 요 세 가지 요소를 계속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식은 조금 복잡하게 생겼어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그 다음에 2의 x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 플러스 4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뭐냐면은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는가까지가 제일 큰 관심사인데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그 다음 단계가 나중에 변수의 값까지 잘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을 가만히 보니까 이 항은 2의 여기를 정리해 볼게요. 2분의 x 플러스 2분의 4승이니까 2승이라서 2의 2분의 x 플러스 곱하기 2의 2승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리를 해보면은 2의 1승 곱하기 2의 x승이에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요 놈을 제곱하면 요 놈이 되는 거니까 이 놈을 t라고 잡으면은 얘는 t에 대한 1차, 2차가 다 있는 2차식 아니냐 이렇게 될 거고, 머리 멀쩡하고 몸통 멀쩡합니다. 그렇죠? 다리만 병신입니다. 이 다리 병신은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볼게요. 요걸 넘겨서 풀 수도 있습니다.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갑시다. 일단 우리는 2의 2분의 x승을 t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놈은 2 곱하기 t의 제곱이 되고 빼기 여기는 아까 봤죠? 2의 2승 4 곱하기 2의 2분의 x승 즉 t가 되고, 자 여기 플러스 a를 놓고 풀어도 되는데 그냥 다리만 병신일 때는 상수항을 넘기는 게 편합니다. 마이너스 a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들이 푸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전체적으로 어떤 병신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멀쩡한 데도 있지만 병신도 있다. 이건 푸는 게 아니고 문제의 뜻을 해석해야겠구나 인데, 여기서 우리가 처리한 거는 요거밖에 없다고요. 1단계 식의 모양만 2차식으로 치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변수의 값도 치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임의의 실수 x니까 x에 어떠한 양 실수를 넣더라도 요거 전체는 음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x는 모든 실수가 들어가지만 t는 어떻게 된다? 모든 양수입니다. 이놈이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변수의 범위 모든 양수 t라고 했으니까 t가 0보다 큰 부분만 성립한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두 가지 했습니다. 목표값은 뭐 여기 주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을 t에 어떠한 양수를 넣더라도 이쪽 왼쪽 식이 목표값보다 같거나 크기 위한 조건을 이제 찾아내면 됩니다. 찾아내면 되는데 판별식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제한 범위가 있잖아요. 그렇지?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니고 사실은 판별식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은 이걸 다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문제의 뜻 파악까지는. 자, 치환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왼쪽 식을 그립니다. 이게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이니까 2차식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2차식을 그릴 때는 뭐가 중요하죠? 꼭지점의 x좌표 여기를 찾아보면은 미분에서 0 되는 곳이니까 1입니다. 즉 x가 1일 때가 최소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봐요. 문제를 그림으로 그릴 때도 세 가지 요소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식의 모양을 이제 올랑 그린 거예요. 식의 모양을 그렸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x 값의 범위 혹은 여기서는 t 값의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t 값이 뭐보다 크대요? 0보다 크대요. 아, 그러니까 0보다 크다는 것은 0이 이쪽에 있으니까 요 상황이구나. 요 부분만 해당이 되는구나. 이 노란색이 아닌 부분은 해당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뭘 그린 거예요? 식의 모양 흰색으로 그리고 변수 뭐 노란색으로 그리고 그럼 뭐 그려야겠어요? 목표값 그려야 됩니다. 목표값을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a라는 높이가 이놈들보다 낮아야 돼요. 항상 낮아야 돼요. 마이너스 a가 이런 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a가 이런 데 있으면 더 낮은 곳이 있다. 그치? 노란색이 마이너스 a보다 낮은 곳이 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여기 밑에 있어야겠구나. 여기에 있거나 뭐 물론 여기에 있어도 같거나 크다가 되는 거죠. 노란 쪽이.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있어야 되는 위치까지 찾아준 겁니다. 요까지 보고 나서 이제 해결책을 찾으면 되는 거죠. 해결책은 대부분 두 가지인데 가장 먼저 쓰는 건 이겁니다. 여기 이 점의 높이와 이걸 비교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a가 이 점의 높이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되니까 그냥 요 점의 높이를 지금 어때요? 구하기가 쉬워요. 1을 이 식에 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하기가 쉬우니까 그걸로 끝을 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1을 여기에 넣었을 때의 높이 2 빼기 4, 즉 마이너스 2보다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등호 부분 체크해 줍니다. 같을 때도 어때? 항상 위쪽이 같거나 크다라고 성립하는구나. 그래서 같거나 작다 이렇게 풀어낸 겁니다. 그러면은 해결이 된 거죠. 그러면 a의 범위를 찾으려면은 a는 어떻게 하면 된다? 2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풀이 방법을 잘 보세요. 치안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가장 먼저 연습하는 거죠. 가장 먼저 연습하는 건데 실제로는 치안을 할 때 뭘 해야 된다? 변수의 범위도 같이 치안을 한다. 그 다음에 이 상황을 t 값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로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프로 이해를 할 때도 식을 그리고 그리고 변수의 범위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목표값을 표현해서 조건을 해결한다 이겁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죠. 자, 9번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같은 경우도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임의의 x에 대해서 임의의 x에 대해 x1 그리고 1aa4 그 다음에 x1의 성분이 음이 아니다. 이걸 만족하는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말뜻을 해석해야 되죠. 이렇게 말이 좀 복잡할 때는 음이 아니다는 0보다 같거나 작다구나. 0보다 같거나 크다구나. 0보다 같거나 크다고. 그 다음에 요 놈의 성분이라고 했으니까 요 놈의 성분이 뭔지를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되죠. 해보면은 요렇게 곱한 x 플러스 a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ax 플러스 4 하고 x1을 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뭐 다항식이라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요게 한 덩어리 요게 두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렇게 곱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ax 두 개 곱한 거 이거 두 개 곱하면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요거 두 개 곱한 거, 요거 두 개 곱한 거, ax 플러스 4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됩니까?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야 짝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곱하면 x제곱 플러스 ax 이렇게 곱하면 ax 플러스 4 그래서 이게 복잡해 보여도 1행 1열짜리 즉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라는 1행 1열짜리 성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성분이라고 나타내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구나. 그럼 우리는 이 말을 싹 고치면은 요 놈의 성분이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가 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0보다 같거나 크다인데 이게 뭔가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뭐가 이상해졌냐면은
그냥 2차 부등식이라서 푸는 건 줄 알았는데 어때요? 병신 2차식입니다. 병신 2차식이고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x를 구하는 게 아니군요. 그러면 또 어때요? 문제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의 뜻을 알았으니까 얘는 식의 모양, 변수, 목표값을 그리는데 실제로는 판별식이든 아니든 무조건 판별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려봐야 됩니다. 그리는 데까지는 무조건 공통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얘를 그렸더니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이고 꼭지점의 x좌표가 뭐 원하면 찾으면 되는데 사실은 미분해가지고 찾으면 찾아집니다. 2x 플러스 2a를 0 만드는 곳이니까 x가 마이너스 a일 때 최소값을 갖겠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임의의 x에 대해서니까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x의 범위가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렸어요. 그렇지만 2번 단계까지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얘가 어떻다? 0보다 같거나 크다니까 이렇게 있거나 0이 목표값 0이 여기에 있거나 물론 여기에 있어도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은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점의 높이가 0보다 아래쪽이라는 걸 풀기만 하면 돼요. 위쪽이라는 걸 풀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 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넣어가지고 풀면 틀린 거 아닙니다. 맞게 나와요. 맞게 나오는데 마침 얘를 넣었을 때 이 점의 높이가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라는 굉장히 복잡한 놈이 나온다고요. 그게 귀찮더라 이거죠. 그게 귀찮아서 우리는 뭘 하느냐면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요런 그림이 되거나 요런 그림이 되어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2차식에서 봤다시피 2차식이 이 왼쪽 2차식이 0 되는 곳이 몇 개? 0개거나 0 되는 곳이 없구나 해서 이렇다면은 내가 이 점의 좌표를 복잡하게 구하지 말고 뭘로? 배웠던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뭐 판별식을 이용해서 생각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2차식이 0 되는 곳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혹은 여기서는 4분의 d가 0이어도 괜찮고 2차식이 0 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0보다 작아도 되겠구나 해서 이놈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0이다. 이걸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아니면 판별식을 쓰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면은 요거만 풀면 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럼 반의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4가 요거다. 그래서 얘를 풀면은 뭐 a는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인데 잘 보세요. 학생들한테 주의를 주고 싶은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 뭐냐면은 기계적으로 판별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 상황을 판단하는 연습을 하는데 그래프에 식의 모양, 변수의 범위, 목표값을 하나하나 다 나타낸다는 연습을 해주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판별식으로 간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야 됩니다. 판별식을 쓰는 이유는 이 점의 높이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여기는 꼭 알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판별식이 이게 0이다까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선생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2차식이 0보다 위에 있는데 x축보다 위에 있는데 왜 얘가 0보다 작아요? 이건 분명히 위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떤 학생들은 기계적으로 배웠어요. 기계적으로 x축과 만나면 어떻고 안 만나면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판별식이 왜 0보다 작으냐? 몰라도 되는데 이상하게 뭐 찝찝한 게 있으면 기억을 안 하려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잠깐만 설명할게요.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봐요. 잠깐 분위기를 풀고 긴장을 풀고. 여러분 숫자를 왜 쓰는 것 같아요? 숫자나 식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이죠? 크기를 비교하기 위한 겁니다. 크기를 비교하기 위한 거. 여러분들이 어릴 때 어릴 때인가요?
1학년 때 허수라는 걸 배웠어요. 허수라는 걸 배웠는데, 이거 뭐, 허자가 가짜라는 뜻이잖아. 그치? 왜 숫자가 있는데 가짜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걸 생각을 해봤냐 이거죠.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숫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크기를 비교해야 할 수 있어야 숫자의 본질이 아니냐. 이게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말은 잘 봐요. 수직선에 그어놨을 때 어딘가에 0을 넣고 오른쪽으로 가면 더 크고 왼쪽으로 가면 더 작은 거예요. 이쪽은 1, 2 어때요? 2가 1보다 더 크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음수도 존재한다고요. 크기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은 0보다 더 작잖아. 마이너스 2도 0보다,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큰 놈, 이쪽은 작은 놈. 이렇게 비교가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됩니다. 실수, 루트 2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요. 대충 1.4 근처잖아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쯤에 루트 2가. 그러다 보니까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2는 루트 2만큼 왼쪽으로 간 거니까 한 이쯤에 있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안에 음수가 돼버리면 이때 이제 수학자들이 대략 난감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난감해졌냐면은 이놈은 어떤 숫자냐면 제곱하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는 숫자거든. 그런데 잘 봐봐. 0을 중심으로 이쪽은 전부 다 아무 놈을 골라도 어때? 양수야. 양수니까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올 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루트 마이너스 2라는 놈은 0의 오른쪽에 도저히 찍을 수가 없네. 그 다음에 0의 왼쪽에 있는 이 어떠한 숫자들도 전부 다 제곱하면 뭐가 돼요? 음수도 제곱하면 뭐가 돼요? 양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이상하다.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는 0의 오른쪽에도 없고 0의 왼쪽에도 없다. 크기가 어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허수는 상상의 숫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크기를 비교한다는 본질적인 숫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왜 써요? 다른 공부하다 보면은 기능적으로 좀 유용한 데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유용한 데가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허수를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많이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허수라는 것은 X축의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표현이 되지 않는구나. 그 다음에 Y축을 이렇게 꺼도 0보다 위쪽 이 Y값이 다 양수잖아. 이쪽에도 이놈을 찍을 데가 있어 없어? 없어요. 0 아래쪽도 없어요. 그러니까 허수라는 것은 X축에도 찍을 수가 없고 Y축에도 찍을 수가 없으니까 좌표 공간 어디에도 표현할 수 없는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봐요. 우리가 왜 2차 방정식, 2차식하고 이게 관련이 있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허수는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을 만들었을 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식은 아래로 볼록한데 이 식을 0 만드는 곳을 x값이, 여러분 제가 요렇게 꼭지점의 x좌표는 어떻게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미분해서 0 만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2를 0 만드니까 여기는 1이겠네. 그 다음에 이 높이를, 여기가 x축, 높이를 0 만드는 곳을 이렇게 찾다 보면은, 높이를 0 만드는 곳을 찾다 보면은 뭐 인수분해해서 찾아보면 0하고 3이에요? 3하고 얼마? 마이너스 1이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 필요하면 찾고 필요 없으면 안 찾는 거예요. 이 3이 결국 뭐냐면 이퀄 0 만드는 x값이야. 마이너스 1도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어때요? 존재하죠. 근데 이 x값을 구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었으니 그게 근의 공식이었다고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보면 틀림없이 하나는 3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1 나온다고요. 해보니까. 자, 그런데 이게 말이야, 이게 조금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버리면 얘를 그려놓고 뭐 여기 꼭지점의 x좌표는 뭐 1이라는 건 알겠는데 0 되는 곳을 이렇게 찾으려고 해봤더니 여기 0 되는 곳을 찾으려고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부분 여기 판별식 해보면은 4 마이너스 3, 4, 12의 루트 플러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된 거예요. 2. 그러면 봐봐. 이게 여기가 뭐가 돼? 허수가 되지, 그치? 허수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빼기 해봤자 이게 뭐가 돼? 허수가 되지. 그러니까 이런 값이 이렇게 x축에 표현될 리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 아, 그래서 이런 그림은 이렇게 x축에 표현되지 않고 만나는 곳이 없게 되는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아, 어떤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는데 이놈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근의 공식의 루트 안 부분이 음수이면 어떤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2차식이 0 되는 곳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x축과 만나는 곳이 좌표값이 표현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배경 지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뭐 풀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풀이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 유형 중에 가장 특이하다는 얘기죠. 잘 보세요.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유형 1은 2차식이고 어디 병신? 다리 병신일 때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뭐 조건을 이렇게 찾다 보면은 2차식이고 다리 병신 그 다음에 제한 조건도 있어야 됩니다. 제한 범위도 있어야 됩니다. x의 제한 범위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래프를 놓고 찾아볼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다리 병신이라는 건 몸통이 멀쩡하죠, 그렇죠? 몸통하고 머리가 멀쩡하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를 찾기가 굉장히 쉽다가 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제한 범위가 있던 제한 범위 없던 무조건 뭘로 푼다? 그래프상에서 이 점의 높이 찾고 직접 목표값이랑 비교하면 됩니다. 근데 유형 2는 언제 어렵냐면은 2차식 중에서 몸통 병신이면은 어렵다고요. 왜 어렵냐면은 2차식을 그렸는데 이 점의 높이가 굉장히 복잡한 식으로 나온다고요. 이 점의 높이가. 그럼 뭐 다른 놈의 높이도 복잡한 식. 몸통 병신이면은 거의 풀기가 힘듭니다. 근데 몸통 병신 중에서 이제 제한 범위가 모든 실수이면은 다행스럽게도 이 전체가 x축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접하느냐 뭐 이런 것들만 따지면은 판별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고요. 판별식만으로 해결 가능하다. 그런데 제한 범위가 유한하면은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거의 1학년 2학기 때 했던 근의 분리를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풀지 못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출제가 많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다른 문제 다 풀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몸통 병신에 제한 범위가 있는 놈은 다른 거 다 풀 줄 안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천히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주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런데 유일하게 몸통 병신이고 제한 범위 중에서 제한 범위가 양수 0보다 크다. 요거는 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도 단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학년 때 배운 이겁니다.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 자,
두근이 양수라는 것은 x축과 만나는 곳의 좌표가 모두 다 어때? 양수라는 소리입니다. 요 때는 조건을 우리가 또 특별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2차식일 때입니다. 뭐 3차식일 때는 못 써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근이 모두 양수는 요거는 팁. 일단 우리가 배웠던 거 판별식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냥 찾아버리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판별식이 양수든 음수든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니까, 그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 조건하고 두근을 더한 거. 즉, 두근을 더한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요 놈을 요 놈으로 나누고 부호 바꾼 거잖아. 그치? 이 놈이 뭐면 된다? 양수. 왜요?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일 거니까. 두근을 곱한 것도 뭐면 된다?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면 되니까 A분의 C. 요것만 특별하게 푼다입니다. 됐죠? 다시 한번 몸통병신의 제한 범위가 있으면 보통은 안 푼다. 안 푸는데 만일 제한 범위가 0보다 크다만 제한 범위라면은 그때는 요 방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푼다. 나머지는 어때? 제껴. 됐죠? 자, 그래서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하나 들으면 그냥 그러려니 싶은데 지금 유형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거 정리하는 게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맨날 헷갈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해서 연습을 해주세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9의 x승 마이너스 k 플러스 1 곱하기 3의 x승 플러스 1 이퀄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그냥 실수잖아요. 이런 식으로 쏘면 안 됩니다. 문제 자체를 쫙 치환을 해버려야 됩니다. 3의 x승을 t라고 하면은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곱하기 t 플러스 1 이퀄 0이 잡아요. 여기서 실근이라고 한 거는 x의 값입니다. x가 실수라도 t 값은 뭐야? 양수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3의 x승은 3의 실수승은 3의 실수승 해봤자 양수니까, 그치? 서로 다른 두 양근, 양수의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배웠던 문제 판단을 가는 거죠. 자, 해볼게요. 첫째는 뭘 생각하라고 했냐면 다리병신이냐 몸통병신이냐. 이 문제는 다리병신입니다. 그렇죠? 다리병신이 아니고 몸통병신입니다. 몸통병신이네. 이게 체크 1번. 이게 생각하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한 범위가 있냐 없나. 제한 범위가 몸통병신이고 제한 범위가 없으면 판별식으로 바로 처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프 그려보면 알게 돼요. 근데 몸통병신이고 제한 범위가 있으면은 거의 못 푼답니다. 자, 보세요. 몸통병신이고 x 값이 양수, t 값이 양수여야 됩니다. 제한 범위가 있죠. 거의 못 풉니다. 그런데 만약 제한 범위가 0보다 크다이면은 우리는 방금 배웠던 그 세 가지 조건만 가지고 해결을 해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제한 범위가 있는데 0보다 크다가 아니면 어떻다? 안 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서로 다른 양수이다. 그러면은 1번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4가 0보다 크다. 이건 뜻이 뭐냐면은 양수도 실수다. 근이 실수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두 근을 더한 거 어디 있어요? 여기에 부호 바꾼 겁니다. k 플러스 1이 양수이다. 두 근을 더해도 양수 더하기 양수가 양수니까. 세 번째는 두 근을 곱한 거 1이 양수이다. 이거는 뭐 풀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어 있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립방정식을 풀라는 얘기구나. 이까지 하면은 문제의 뜻, 그 다음에 문제의 뜻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까지 파악이 끝난 겁니다. 이게 문제 파악의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부등식 풀면 돼요.
여기 2번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K가 뭐보다 크면 된다? 마이너스 1보다 K가 크다. 이쪽 중에서 요걸 만족하는 거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니까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따라서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인데, 보시면은 마이너스 3은 이쪽에 있는데 이쪽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이 크다. 그러니까 요것 중에서 살아남은 것은 여기구나 해서 답은 K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데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정리. 문제 파악할 때는 요거 세 가지를 하는데, 식의 모양 중에서 몸통 병신이냐 다리 병신이냐. 다리 병신이면 무조건 쉬워요. 제한 범위가 있든 없든 그냥 그래프 그려서 바로 해결하면 됩니다. 몸통 병신일 때 이거는 쉽다. 몸통 병신일 때 제한 범위가 없다. 그리고 제한 범위가 있다. 이거는 제한 범위가 없다면은 요것도 쉬워요. 뭘 하면 된다? 판별식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판별식을 이 2차식 이 x축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만 따지면서 판별식의 부호만 결정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제한 범위가 있으면 거의 어려워져요. 거의 어려워지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제한 범위가 양수 범위라면은 얘는 어떻다? 다시 쉽답니다. 근데 제한 범위가 양수 범위가 아니고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굉장히 조금 어렵구나. 복잡한 판단을 거쳐야 될 거고, 만일 먼저 공부하고 싶다면은 1학년 2학기에 나오는 2차 함수의 근의 분리를 공부하시면 되는데, 추천하는 방법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문과생들은 하지 마시고 나중에 다른 문제들이 확실하게 풀리고 나면은 그때 천천히 오히려 미분이나 적분을 하고 나서 공부를 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 출제율이 높지도 않으니까 신경 끄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 정리했고, 이렇게 정리해서도 실전에서 풀려고 보면은 이 중에서 어떤 건지를 찾아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배운 내용을 다 한번 정리한 다음에 뒤쪽에 실전 연습 11번부터 18번까지를 천천히 이 문제가 어떤 뜻일까를 생각하면서 먼저 풀어보시고 문제풀이 강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